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혼자 살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혼자 있기를 선택한 사람일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라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자녀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고독을 마치 형벌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자 특권이다. 오늘 이 40분 동안 저는 여러분께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본 고독의 아름다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하는가? 쇼펜하우어가 태어난 1788년.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파티장의 시끌벅적한 소음보다 서재의 고요함을 사랑했죠.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젊은 쇼펜하우어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소음에 불과하다. 진정한 위로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할 때 찾아온다. 이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신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고독을 두려워할까요? 첫째, 우리는 혼자를 실패와 동일시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죠. 둘째, 침묵이 무섭습니다.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정적 속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갑자기 내 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불편한 진실을 말하죠.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계속 소음을 찾아 헤맵니다. 셋째,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의 부장입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모든 관계의 끈을 잠시 내려놓고 홀로 서보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당신이다. 60대, 70대, 80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60세가 되던 해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식사를 하며 와인을 한 잔 마셨죠. 이웃들은 그를 외로운 노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였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할 필요 없이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겠는가? 고독의 선물 마이너스 내면의 풍요로움.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좋은 옷, 안락한 집. 이들은 물질적 만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명예, 지위, 타인의 칭찬.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충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지혜, 예술, 사색. 이들은 내면의 세계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불행해진다. 육체는 늙고 사회적 지위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진다. 정신의 세계는 무한하고 지혜는 세월과 함께 깊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첫 번째나 두 번째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이후야말로 정신적 삶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인생 경험이 풍부합니다. 젊은이들이 책에서 배우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삶으로 체험하셨습니다. 둘째,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뛰어다닐 필요가 없고 자녀를 돌볼 의무도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욕망이 잦아듭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욕망이 식으면서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휴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욕망의 노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에서 해방되어 순수한 관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여기서 관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꽃을 볼 때 이 꽃을 꺾어서 연인에게 줘야지 생각합니다. 중년의 사람이 꽃을 볼 때 이 꽃이 얼마나 비쌀까 계산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혜로운 사람이 꽃을 볼 때 그저 꽃의 아름다움 자체에 감탄합니다. 이것이 관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조의 능력은 고독 속에서만 길러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아침 산책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마인 강변을 따라 정확히 2시간을 걸었죠. 사람들은 그가 혼자 걷는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저 노인은 친구가 하나도 없나 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풍성한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플라톤과 철학을 논하고 게테와 문학을 이야기하고 베토벤과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혼자라고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혼들과 매일 대화를 나눈다. 그들은 책 속에 살아있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 대답한다. 이것이 독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독서는 고독할 때 가장 깊어집니다.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기.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이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고통 중 대부분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신, 실망, 오해, 갈등.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자녀와의 갈등, 형제 간의 재산 다툼, 오랜 친구의 배신, 배우자와의 불화.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통의 원인을 고슴도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다시 춥고 가까이 가면 다시 아픕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함께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적절한 거리를 제한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예의 바른 거리를 유지하라. 그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상처받을까요?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주 찾아오길 기대했는데 오지 않아서,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길 기대했는데 이해받지 못해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버리면 자유로워진다. 타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덜어내기의 예술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고 남은 관계는 가볍게 유지하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쇼펜하우어가 70세가 되었을 때 한 젊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외롭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바로 나 자신 말이다. 그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으며 항상 내 곁에 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는가? 예술과 철학 마이너스 고독의 동반자.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좋아했죠. 그는 매일 저녁 피아노 앞에 앉아 1시간씩 연주를 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명상이자 기도였습니다. 음악은 우주의 언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한다. 고독한 사람에게 예술은 최고의 친구입니다. 책은 우리와 대화하고 음악은 우리를 위로하고 그림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미적 관조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을 감상할 때 우리는 잠시 나를 잊습니다. 욕망도 고통도 시간도 잊고 순수한 아름다움 속에 빠져듭니다. 이것이 예술이 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감동적인 책을 읽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정지 상태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사랑. 하지만 예술 앞에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감상하고 느끼고 존재할 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이런 미적 체험이 더욱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세상을 감상하게 됩니다. 석양의 아름다움, 새벽의 고요함, 계절의 변화, 구름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예술 작품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조에 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 그리고 이런 보는 눈은 고독 속에서만 열립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대화에 바쁘고 체면에 신경 쓰고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보입니다.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는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제자도 없었죠.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쓸쓸한 최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일기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평화롭다. 삶의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고요한 바다에 도달했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은 최후의 고독이자 궁극의 평화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죽음의 문턱은 혼자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고독과 친해지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고독과 친한 사람은 죽음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평화롭게 홀로 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용기.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40분 동안 쇼펜하우어와 함께 고독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제 창밖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바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소음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그저 존재하세요. 누구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누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그 어떤 직함도 없는 그저 당신으로 존재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평생 혼자였지만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오디오북을 끄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 침묵이 무섭지 않고 평화롭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의 지혜를 터득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요한 시간을 축복합니다.